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24년 12월 23일 이번 주 증시 전망입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24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거래가 한산할 전망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뉴욕 주식시장은 평소보다 3시간 이른 미국 동부 시각 기준 오후 1시에 문을 닫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25일에는 장이 열리지 않고 26일 날 다시 문을 여는데요. 다음 주에는 25년 1월 1일 문이 또 다시 닫힙니다. 주식시장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내년 신년 국경일이 지나고 나서야 투자자들이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거래를 다시 재개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23일부터 27일까지 거래일 중에 미국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주목이 됩니다. 산타랠리는 주식시장에서 연말, 특히 12월 마지막 주부터 새해 첫 주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는 2.25% 하락했고 같은 기간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1.99%, 2.25% 정도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태세 전환의 여파로 50여 년 만에 최악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던 다우지수는 하루 1100포인트가량 급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3%대 정도 떨어졌습니다. 연말의 소비 증가, 보너스 등에 따른 개인 투자자의 매수 증가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 감소로 상승세가 과대평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많은 월가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이 연말 휴가를 떠나서 거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69년 이후 55년간 S&P 500 지수는 이 기간에 평균 1.3% 정도 상승했습니다. 특히 대선이 있던 해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월간 평균 1.3%, 0.8% 정도 올랐습니다. 오는 25일 뉴욕 증시는 성탄절로 휴장하는데요.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매파적이던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 때문에 크게 휘청였는데요. 페드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했지만 향후 금리를 더 느린 속도로 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여파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었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11월 개인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시장에 안도감을 줘서 위험선호 심리가 약간 회복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1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였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했습니다. 헤드라인 지수, 근원 지수 상승률은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0.1%씩 밑돌았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지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주 증시가 출렁인 점이 고점 부담을 낮춰 산타랠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번 주 시장에 산타랠리가 오는지 여부가 내년 초까지의 시장 심리를 가늠하는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은 2025년에도 장밋빛 전망에 휩싸여 있는데요. 월가에는 견조한 경제성장과 금리 하락 등을 이유로 주요 주가 지수가 현재보다 10% 정도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S&P 500 지수가 7,0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강력한 인공지능 AI 수요로 훈풍을 탔던 빅테크주 우위의 흐름은 축소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가 임박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내년에도 미국 증시가 미국 예외주의의 지속으로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내년 예상 범위는 6,500에서 7,000으로 현재 수준보다 10% 내외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는 올해 S&P 500 지수의 상승폭인 약 28% 수준보다 축소된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내년 말에 S&P 500 지수가 6,500에 도이체방크는 7,000에 이를 것으로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수익 개선과 설비 투자 저변 확대, 인수 합병 활성화가 미국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493개 기업의 내년 순이익이 11.4%나 증가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M7의 493개 종목에 대한 우위는 내년에도 지속되겠지만 그 차이는 지난 7년간 가장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은 실적 측면에서 493개 종목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JP모건은 미국 주식은 유럽과 신흥국보다 선호될 것이라면서 미국 주식을 대체할 우량 주식시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리 펀드스트랩 창업자는 2025년 S&P 500 지수가 7,000까지 올라갔다가 내년 말에는 6,600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톰리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서 고용 지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소득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톰리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상승한 후에 랠리 3년차 하반기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톰리는 관세가 2025년에 가장 큰 리스크이며 정부 효율성 강화로 인해 경제에 타격을 주는 지출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S&P 500의 예상 PER 주가 수익 비율은 현재 22.5배 정도로 지난 10년 평균 18.4배에 비해 고평가됐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밸류에이션이 소폭 조정을 예상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연중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연준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금리 인하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3회 연속 금리를 내린 연준은 내년에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었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되고 금리 동결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경로 전망을 기존 1%에서 0.5% 인하로 축소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매파 신호가 컸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인상, 동결 등 어떠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관세 인상과 이민 정책 강화는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오고 그 결과 금리 인하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면 기업의 이자 지급 부담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거품 붕괴를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비판론도 대두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벤자민 보울러 주식 파생 분석가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증시 호황은 가장 강력한 폭락으로 이어졌다며 역사상 가장 큰 두 번의 호황은 1929년의 주가 폭락과 1987년 블랙 먼데이로 끝났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S&P 500 지수는 이미 수익률 30%를 초과했고 지수 가치도 과장된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폭락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코스틴 전략가는 향후 10년간 S&P 500 지수 수익률이 연평균 3%로 저조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역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S&P 500 지수 실질 수익률이 연평균 0.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공투자 파이팅!